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마지막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구글이 인공지능 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공개한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3.0이 오픈 AI의 챗GPT 독주 체제를 깰 수 있는 이 혁명과도 같은 등장이란 평가가 본물을 이뤘습니다. AI 업계 판도가 구글을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구글 덕분에 그동안 시장을 괴롭히던 AI 거품론도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었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구글의 깜짝 등장으로 오픈 AI는 물론이고 기존 AI 업계 선두주자들은 모두 흔들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그동안 AI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품처럼 여겨졌는데 이 구글이 자체 개발한 텐서칩 TPU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시장에선 굳이 엔비디아에 줄을 서지 않아도 되네라는 생각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당장 엔비디아의 주 고객사 메타가 구글 TPU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런 가운데 마이클 버리든 AI 거품론을 계속 휘저으면서 엔비디아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사 제품이 업계 톱이고 한 세대 앞서 있다고까지 주장하면서 논란 잠재우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주가는 맥을 못 쳤습니다. 어쨌든 구글이 AI 트레이드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뉴욕 증시는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유동성 경색 우려도 가라앉았는데요. 연준의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내놨고 차기 연준 의장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책사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주중 나온 경제지표도 고용시장 악화와 소비 부진 가능성을 가리켰죠. 여기에 다음 주부터 연준의 양적 긴축이 종료된다는 점도 돈줄에 대한 걱정을 덜게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정상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후속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통화에서는 특히 상호 방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히면서 하반기에 시 주석의 미국 북빈 방문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존심 싸움을 펼치던 스트롱맨들의 헤빅 무드에 상호 방문이라는 빅 이벤트까지 예고되면서 미중 갈등 우려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국내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죠. 한은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4차례 연속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동치는 환율과 또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관심을 모았던 성장률 전망은 올해 1%, 내년 1.8%로 상향 조정했고요. 물가 상승률도 올해와 내년 똑같이 2.1%로 기존 전망치보다 올려잡았습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들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에 과연 금리를 내릴 것인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죠. 연준 내부에서 나오는 발언과 셧다운 여파로 뒤늦게 나오는 지표들 때문에 시장은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분위기는 인하하는 쪽으로 급격히 무게가 쏠렸는데요. 그러면서 증시 흐름도 바뀌었죠. 하지만 언제 또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금리 경로에 따른 연말 증시 랠리 가능성, 더 나아가 내년 증시 전망까지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높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7일 금리 선물 시장에선 미 연준이 12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란 전망이 약 87%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금리 유지 전망이 비등하거나 소폭 우세했는데요. FOMC 회의를 2주가량 남겨두고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중심이 급격히 옮겨간 겁니다. 네, 경제 지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이번 주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시장 기대감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셧다운 여파로 최신 고용 보고서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등의 핵심 경제 지표 발표가 줄줄이 다음 달 9일과 10일 예정된 FOMC 회의 이후로 밀렸는데요. 그나마 제한적으로 발표된 경제 데이터들은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우선 고용시장의 냉각 흐름이 재확인됐습니다. ADP 집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평균 13,500명씩 민간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 조사 때의 감원 규모가 평균 2,5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빠르게 악화된 겁니다. 연준도 최신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현재 고용은 소폭 감소했다면서 약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 노동 수요 감소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동시에 소비도 둔화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맞습니다. 뒤늦게 발표된 9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2%의 증가에 그치면서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속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도 단기 미래 전망이 급격히 나빠졌음을 나타냈고요.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3%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물가는 제한적으로 오르고 고용과 소비는 둔화하면서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명분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들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연준 내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분위기를 확 바꿨는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고용 측면의 하방 위험이 커졌고 반대로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은 다소 줄었다면서 금리를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조정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핵심 측근이자 그간 신중한 단어 선택을 해온 윌리엄스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결정적으로 키웠습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과 줄곧 비슷한 메시지를 던져온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스티븐 마이런 이사도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또다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차기 연준 의장과 관련한 소식이 나오면서 이 시장의 믿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최대 변수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월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헤셋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크리스마스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금리 인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날을 세워온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 조기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면 파월 의장의 연준 내 입지도 상당히 좁아지고 영향력도 축소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증시 흐름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연말 조정 장세 전망은 수그러들고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금리 전망을 유지해서 인하로 바꾼 JP모건은 내년 말 기준 S&P 500 지수의 목표치는 7,500이 기본 시나리오이고 또 8,000선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내년 초비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2차례 더 인하한 뒤에 유지 국면에 들어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이체방크 역시 내년 지수 상단을 8,000선으로 제시했는데요. 역시 12월 금리 인하를 전망한 도이체방크는 강력한 미국 기업 실적과 AI 성장 전망을 더해서 강세장에 베팅했습니다. 이 밖에 모건 스탠리는 7,800, CFRA와 HSBC도 각각 7,400과 7,500을 전망했습니다. UBS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조정 장세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당장 올 연말에 7,000선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BNP 파리바 자산운용은 AI 거품론에 대한 경계심과 연준의 결정에 남은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 전형적인 크리스마스 랠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정리해 주신 부분 보면 역시 기대는 기대일 뿐이고 결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뒤에야 뭔가 좀 더 확실해질 텐데 FOMC 회의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금리 결정만큼이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선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 경로와 관련해 어떤 힌트를 줄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최근 발표된 지표들이 파월 의장과 그 동맹들이 FOMC에서 여러 반대에도 금리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하되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메시지를 던지는 매파적 인하 발언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내년 장밋빛 전망도 꺾일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다음 주 5일에 예정된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셧다운 여파에 따른 지연 발표로 시차가 생기기는 했지만 연준이 핵심 물가 지표로 참고하는 지표인 만큼 시장의 12월 금리 전망에 좀 더 명확성을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AI 업계의 필수 공식에 구글이라는 변수가 더해졌습니다. 엔비디아만 답이 아닌 새로운 셈법이 등장한 건데요. 그동안 엔비디아가 쥐고 있던 판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구글의 새로운 AI 모델에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환호하는지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구글 제미나이 3.0 말 그대로 좀 핫 이슈인데요.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 자체 개발한 이 텐서 칩, TPU가 진짜 주인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구글이 내놓은 최신 AI 챗봇 제미나이 3가 추론 성능과 코딩 실력 등에서 챗GPT를 압도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탑재된 TPU AI 칩이 AI 칩 생태계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흔들 대항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글 역시도 한때 엔비디아의 큰손 고객이었지만 홀로서기에 성공하면서 수직 계열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자마자 연이어 빅딜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앞서 엔스로픽이 100만 개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메타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엔비디아에 묶여있던 AI 업계가 대안을 찾았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죠. 이 느긋하던 젠슨 황 CEO가 견제구까지 던졌어요. 네, 구글의 화려한 등장에 엔비디아는 좌불안석입니다. 자신들의 제품이 한 세대 앞서 있다. 구글의 주문형 반도체보다 뛰어난 성능과 호환성을 제공한다. 견제에 나섰지만 시장의 시선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주가 흐름만 봐도 구글은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엔비디아는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AI 패권 전쟁 1라운드를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주도했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2라운드는 구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죠. 구글의 TPU 또 엔비디아의 GPU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TPU의 강점은 효율성과 비용입니다. 그간 업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싼 가격에도 대안이 없어 엔비디아 칩을 쓸 수밖에 없었죠. 의존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 업계는 컴퓨팅 작업에 특화된 주문형 반도체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구글이 갈증을 해소해 준 겁니다. 구글의 TPU는 행렬 연산과 추론 효율이 GPU보다 더 높게 도출되는 영역이 많아 특정 용도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서버당 비용은 GPU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AI 거품론 속 빅테크 업체들의 B2 감가상각비 증가, 낮은 투자 효율성 등 업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줄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의 GPU가 젠슨 황 CEO의 말대로 몸값 비싼 만능 해결사라면 구글의 TPU는 불필요한 건 싹 걷어낸 맞춤형 가성비 칩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엔비디아 반도체가 필수라는 고정관념을 깬 겁니다. 네, 이게 다른 기업이 아니고 구글이기 때문에 장점이 더 부각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AI 시대를 가장 먼저 연 것도 구글이죠. 알파고를 통해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탄탄한 데다 검색 엔진과 동영상 플랫폼, 안드로이드까지 막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채널들도 다양하고 클라우드와 반도체 설계 사업까지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전 분야를 소화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범용 언어 AI 시대를 연 오픈 AI의 챗 GPT가 기반을 하고 있는 이 트랜스포머 기술도 애초에 구글이 개발한 거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피지컬 AI에서도 구글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AI가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 로봇 등에 두루 쓰이려면 센서 데이터 등이 현실과 연관된 여러 자료를 입수해야 하는데 구글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하드웨어 사업부, 여기에 시장 선두구치기에까지 들어간 자율주행차 웨이모까지 갖고 있어 이런 데이터 다변화 경쟁에서도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은 뭐 어떻게 보면 AI의 1세대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왜 시선을 끌지 못했던 건가요? 네, 구글이 이렇게 압도적인 화력을 갖고도 그간 잠잠했던 건 무리한 AI 베팅이 제일 큰 돈줄인 검색 엔진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모험을 피해 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왕좌를 탈환하기 위해 키를 완전히 돌린 모양새인데요. 실제로 최신
실제로 이 최신 제미나이를 선보이면서 곧바로 검색 엔진에 적용하는 강수를 둘 만큼 공격을 서두르고 있고요. 단순히 제미나이 TPU 성공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인공지능 생태계를 모두 갖춘 풀스택 기업이 깨어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업계 세판짜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렇게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러면 더 조용히 웃고 있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국내 밸류 체인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구글 TPU에 사용되는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 MLB를 납품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고 후공정 관련주들도 이번 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고성능 AI 칩을 테스트하는 소켓 생산업체인 ISC와 리노공업 등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엔비디아와 구글의 점유율 경쟁이 연구개발과 양산 과정에서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고요. 반대로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파트너인 SK하이닉스는 주가가 한때 빠지기도 했는데 AI 전방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제 AI 경쟁은 엔비디아 대 구글의 양자 대결 구도로만 볼 수 없습니다. 구글의 TPU 같은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질수록 K반도체에는 공급처 다변화라는 기회가 커질 수 있는데요. 이미 TPU에 들어가는 HBM3 시리즈는 SK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고 또 최신 칩인 7세대 아이언 우드에도 HBM 용량이 기존 대비 6배로 확대됐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수록 HBM 선두인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업체들은 그간 엔비디아의 독점력 때문에 가격이나 물량 결정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던 만큼 시장 경쟁이 커질수록 공급 협상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좀 더 자세히 좀 보고 싶은데요. HB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쪽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독점해온 AI 지형이 구글의 약진으로 다극체제로 전환되게 되면 글로벌 파운드리 2위인 삼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SK하이닉스, TSMC의 삼각동맹 주도권이 옅어지고 대신 구글과 삼성, 브로드컴의 새로운 동맹이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AI 칩 생산은 TSMC가 도맡아 왔지만 추가 물량을 수용할 캐파가 없기 때문에 연이은 빅테크 수주를 통해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는 2인자 삼성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TSMC를 제외하면 2나노 등 첨단 공정 양상이 가능한 곳은 사실상 삼성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공정인 3나노에서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절치부심 끝에 2나노에서는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빅테크들로부터 잇따라 계약을 따내고 있고 게다가 삼성은 구글과 오랜 협력 관계이기도 합니다. 과거 구글의 칩을 생산한 경험이 있고 이 빅테크는 멀티소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구글의 TPU가 TSMC가 전량 생산하고 있다곤 하지만 삼성의 선단 공정 기술만 궤도에 오르면 양사의 협력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TPU 수요가 높아지면 칩을 설계하는 브로드컴 그리고 파운드리와 HBM을 공급하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삼각동맹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AI 패권 경쟁의 구도가 다변화할수록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존재감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선웅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추수감사절로 평소보다 짧은 한 주를 보낸 뉴욕 증시. 지난주와는 달리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말 산타랠리는 물론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웠죠. 월가 족집게로 불리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전략가도 내년 전망이 매우 좋다며 S&P 500 지수의 목표치로 7,800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think that the policy is still misunderstood, right? That they essentially came in this year, did the growth negative stuff first, and now we're looking at the growth positive stuff. I'm not worried about the economy. What I am a little bit worried about is that the Fed is kind of dragging its feet. So I would agree with Neil's comment, like the Fed needs to cut, but not to save the economy, but to see the full rotation into these lagging parts of the market, the interest rate sensitive parts of the market, which is really our story for 2028 or 2026. We think that 7,800 is dependent on the earnings cycle broadening out.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뒤늦게 나온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부진한 경기 흐름을 나타내면서 다음 달 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경기 침체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인 3의 법칙을 고안한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 클라우디아 삼박사도 이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이번 금리 인하가 파월 의장의 재임 기간 중 마지막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expect that we'll see a divided Fed come December. I don't think things are a done deal at this point. I suspect there probably will be a cut in December. That may be the last cut that we see from the Powell Fed. Every cut is going to be harder to negotiate with inflation still elevated. And so I think that's where you could, get to a place where if inflation's still high, unless you see clear deterioration in the labor market, which I very much hope we do not see, because that would be very bad. But that could be a game changer in it. But if we continue this kind of muddle through, they really could do a pause for some time. 구글이 AI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지난주 시장을 흔들었던 AI 거품론도 소강 상태가 됐죠. 이번 주엔 AI 트레이드가 완전히 살아난 모습인데요. 하지만 월가의 베테랑 전략가 에디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AI 관련주보다는 AI와 무관한 종목들에 더 주목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보다는 나머지 493개 종목의 전망이 더 밝다며 이제는 진가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We've been waiting for the S&P 493. You got the Magnificent Seven, and then I call them the Impressive 493. Nobody's been impressed by them because the Magnificent Seven have kind of hogged all the oxygen in the room. But I think it's time for the 493 to really show off, because they're the ones that are going to benefit from the productivity gains that are available, not just from AI, but from automation, robotics, humanoids, and autonomous driving. All these technologies, they're going to be impacting the productivity of those kind of companies. And so I think that's where the earnings are going to really shine. 엔비디아는 구글의 AI 칩이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곧바로 견제에 나섰죠. 구글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한 세대 앞서 있다고 말했는데요.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달인으로 불리는 댄 아이브스도 AI의 대부는 젠슨 황이 유일하다며 엔비디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구글을 포함한 경쟁사들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며 여전히 엔비디아의 세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there's one godfather of AI, and that's Jensen. I think Jensen, right now, it's the recognition that they're transparent. In other words, NVIDIA is not trying to hide anything. They're ultimately saying, hey, we are out there front and center, and it just comes down to demand and supply is 12-1 for their chips. I mean, I saw that being in Asia for the last 3 weeks. So them congratulating Google, AMD, and others that are going to be successful, it continues to be NVIDIA's world, and everyone else is paying rent. 계속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먼저 12월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을 종료합니다.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걸 중단하는 건데요. 유동성 경색을 우려하는 시장이 기다리던 이벤트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 월요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아침 후버 연구소가 주최하는 대담에 참석합니다. FOMC 회의 전주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나오는데요. 먼저 미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하는 1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중요합니다. 앞서 10월엔 더 떨어지면서 8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의 제조업 PMI도 관건인데요. 10월까지 기준선인 50을 웃돌면서 확장세는 이어갔지만 좀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1월 수출 통계도 나오는데 기대감이 높죠. 일단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8% 넘게 증가했고 특히 대미 수출이 5% 넘는 상승세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월요일은 또 추수감사절 쇼핑이 온라인에서 정점을 이루는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우리나라와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물가는 지난달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면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수요일 일정 보시죠.
자, 우리나라의 3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나옵니다. 앞서 나온 예비치는 전분기 대비 1.2% 깜짝 성장이었습니다. 수출 호조에 내수 회복까지 겹친 결과인데 올해 1%대 성장률 회복 기대감이 커졌죠. 자, 미국 고용지표도 주목되는데요. ADP가 발표하는 11월 민간 고용 집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확인하시고요. 주목되는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가 지난 분기 성적을 내놓는데 최근 오픈 AI와 협업을 확대하는 등 AI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입니다. 목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미국 고용시장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민간 조사기관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기업들의 11월 감원 집계를 발표합니다. 앞서 10월 해고 규모를 보면 15만 3천여 명, 전년 대비 175%나 증가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졌다면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1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도 관심이 높죠. 대미 투자와 환율 때문인데 지난달 말 집계는 4,288억 달러였습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 일정입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미뤄졌던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연준 FOMC 회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나오는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라 시의성은 떨어지지만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관건은 변동성을 뺀 근원 PCE인데 참고로 8월 수치는 전년 대비 0.3%,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9%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12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 유로존의 3분기 성장률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로존 성장률은 이번이 확정치인데 앞서 나온 속보치와 잠정치는 모두 전분기 대비 0.2%였습니다. 우리나라의 10월 경상수지도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주 일정이 많습니다.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자,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